테헤란은 통제 불가능한 전쟁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움직임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 정권은 선박을 억류하고 트럼프에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은 다른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단순히 걸프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란에게 가장 민감한 지점, 즉 중국, 이란의 주요 석유 구매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시진핑과 이 문제를 길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베이징이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보고와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혁명수비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입니다. 이란은 바로 여기서 산소를 잃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할 새 명분을 얻게 됩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의 전개를 조율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인 위안화후가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 200만 배럴의 이라크산 원유를 실어 나른 것이었습니다. 이란산이 아닙니다. 2개월 넘게 걸프만에 억류된 후였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현재 오만만에 정박해 있으며 미국 해군의 봉쇄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의 해석을 바꿉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산서를 내밀러 간 것입니다. 중국은 제재 중인 이란산 석유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순환을 위해 걸프 지역이 필요하며 테헤란과 미국의 봉쇄, 군사적 위험으로 선박 정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테헤란이 강한 것처럼 이란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정권을 지탱해주는 나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이징이 구매를 줄이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안전한 항로를 요구하거나 자국 선박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면 이란은 정말로 힘을 잃게 됩니다. 폭탄 선언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기만 해도 이란 자금의 흐름은 더 느려지고 비용은 더 커지며 조달은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새 길은 해상 지도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체 정의를 확대하여 자스크 해안에서 그레이터 썸 섬까지 더 넓은 지역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권이 전쟁 중에 영토의 기준을 바꿀 때 이는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에게 또 다른 카드를 쥐어줍니다. 이 통제구역의 확대는 걸프 지역의 이웃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보고서는 쿠웨이트가 부비안 섬에서 이란의 무장 침투에 대해 제기한 비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으로 수출 능력이 영향을 받은 후 카타르는 주요 액화 천연가스 항구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테헤란의 상황 장악 시도는 함께 사는 이들마저 두렵게 하며 이로 인해 이란은 또 다른 전선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이웃 국가들을 계속 압박한다면 지역 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5월 말까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예측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무기가 됩니다. 외교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압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CBS는 오늘 이란 군인들이 미국의 새로운 공격을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도 마쳤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평화회담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이 이란이 전쟁에서 잘한다고 말하는 건 거의 반역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여론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란은 소모전을 시도했지만 이제 그 전쟁이 이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면에 동시에 4가지 움직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걸프 지역 의존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불안정성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테헤란을 에너지 중단의 원인으로 비난하게 하고 미국의 봉쇄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자 수는 여전히 이 전쟁의 무거운 부분입니다. 이 전쟁은 2월 이후로 이미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군인, 그리고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은 레바논까지 퍼졌습니다. 새로운 점은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란이 깔끔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여러 전선을 계속 열어두려고 할수록 내부적으로 그 대가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집니다. 역사는 명예를 위한 전쟁에 갇힌 정권들이 실수를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련은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동맹 정부를 보호하며 군사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길고 값비싸며 정치적으로 부식되는 소모전이었습니다. 브리타니카는 이 전쟁이 모스크바에게 수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만 5천 명의 소련군이 사망했습니다. 1988년에 철수 협정이 체결되었고 1989년에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비교는 상황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나 정권이 전쟁을 권위의 시험대로 만들어버리면 전쟁에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힘의 시험대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제재와 군사비용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더 큰 의존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내부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고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의 시리아는 외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권을 잃고 영토를 장악한 동맹국들에게 지배당하게 됐습니다. 이란에게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정부가 강해 보이기 위해 전쟁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에 계속 의존해야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의존하게 되면 평화를 이룰 자유를 잃게 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오늘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란이 무기나 영향력이 없다고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영향력이 부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란은 그 통로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통로의 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중국을 중요한 구매자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걸프만에서 중국 선박이 위험할 때 시진핑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의 범위를 확대하려 해 이웃국가, 수출업자, 보험사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란은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하나하나가 테헤란이 불안정의 중심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즉각적인 공격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길은 더 조용하면서도 테헤란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란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을 압박하고 베이징과는 중국 선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 해상 안보 임무를 촉진하고 봉쇄를 압박 수단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겉으론 소리쳐도 속으론 피 흘리게 합니다. 저는 밀소나우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나우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